여러분들 그 손자병법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왜 어이없이 일본한테 밀렸냐? 일본은 지피했어요. 우리를 알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피하지 못했다. 거기서 일단 차이가 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지피하지 못했는지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제 전황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풀어볼게요. 당시 보면은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이렇게 4개의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중국은 명나라였습니다. 명나라는 당시에 그 중국 최대 폭군이라고 여기는 만력제 신종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요. 거의 중국이 그냥 명나라 말기였습니다. 우리 조선인데요.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왕은 선조였고요. 막 붕당 정치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동인 서인 나뉘어서 싸우는데 눈앞에 당리당략으로 이제 서로 치고받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본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자, 비교를 좀 해드리면 이 조선 시대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크게 500년이 이렇게 M자 형태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여기가 이제 태조 이성계겠죠. 태조 이성계고 요 정점을 이루던 이 시기는 누구 때일까요? 세종대왕님. 세종대왕 때입니다. 세종대왕. 요 때가 15세기예요. 이때가 조선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일본에 대한 정보 수집도 이때는 살벌했어요. 오, 그렇구나. 우리 징비록 피자마자 뭐 나와요? 신숙주 얘기 나오잖아요. 세종 때 신숙주를 파견을 해요. 세종대왕님이 가서 좀 보고 와. 쟤들 뭐 하는지 좀 봐. 그래서 신숙주가 돌아와요. 그래서 성종 때 세종 손자 때 해동 제국기 바다 동쪽에 있는 일본 이야기라는 책을 썼다. 그러다 요 때가 이제 임진왜란 벌어진 선조 때가 됩니다. 요 16세기에 조선이 기울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반 100년 동안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 횟수가 60회예요. 60회. 때 연산군부터 임진왜란 벌어지는 선조 때까지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 횟수 5회. 똑같은 100년인데 앞은 60회를 파견했고 뒤는 5회를 파견합니다. 그러니 몰라도 너무 몰라죠. 물론 뭐 일본과의 상황이랄지 이런 게 예전 같지 않아서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차이 난다. 그럼 조선은 왜 이렇게 일본을 무시하고 눈 감고 귀 막고 있었냐? 그건 200년간 지속된 평화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추석이나 뭐 설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네 인생이 무탈하길 바래. 별일 없이 그냥 무탈하게 살아라. 전 이건 덕담이 아니라 악담이라고 생각해요. 잦은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고통스럽게만 여길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강해지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여기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일본은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전에 100년 동안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포르투갈에서 수입한 조총으로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하고 토요토미가 즉위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를 발판 삼아서 중국을 공격하겠다라는 의중을 밝힙니다. 그래서 토요토미가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스파이를 보내. 전쟁 이전에 승려를 가장하고 상인을 가장하고 쫙 둘러봤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보고서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이 나라 군대가 없습니다. 안 믿어요. 저 토요토미가 뭐라고? 실소가 나온다. 실소가 나와. 군대가 없어 이 나라. 뭔 나라 그리고 군대가 없어. 절반이 노비입니다. 양반이란 사람들이 백성들 등에 빨대 꽂고 오늘날 표현을 하면 쪽쪽 빨아먹는데 그냥 와서 툭 치면 무너집니다. 툭 치면. 이런 보고서를 받고 토요토미는 군사를 모으기 시작해요. 30만까지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는요, 시그널이 있습니다. 항상 신호가 오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토요토미가 우리나라에 서신을 보내요. 근데 그 서신에다 뭐라고 쓰냐면 조선왕은 직접 일본으로 들어와서 조공을 바쳐라. 정명향도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너희가 총알 바지로 앞장서라. 이런 서신을 보내.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직접 소통하지 않고요. 대마도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이 대마도 도주가 이 서신을 받고 기절을 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조선 정부에 올렸다가는 무역 끊기게 생겼어요. 당시 대마도는 일본보다는 우리나라하고 무역량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신을 조작을 해요. 대마도 도주가. 완곡하게. 그래서 직접 조공을 바쳐라를 통신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정명향도 명나라 정벌한다 표현이 너무 세니까 가도임명 우리 일본이 명에 입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도 길 좀 비켜주세요. 근데 원래는 총알바지로 나가라 이런 내용. 처음엔 그거였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을. 근데 이거를 조정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유성룡 선생께서 보신 거예요. 딱 봤는데 완곡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선조한테 조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하, 이 문제 있다. 이 통신사 보내야 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배짱으로 이런 서신을 보냅니까? 그래서 통신사를 파견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인 황윤길, 동인 김성일 이렇게 해서 간 거죠. 많이들 알고 있는. 네.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만나줘요. 그냥 안 만나준 게 아니고 한 7개월 안 만나줘요. 그리고 그 징비록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만나는데 어떤 짓을 하냐면 토요토미가 들어오는데 어린 아들이랑 들어오더래요. 근데 애기가 오줌을 싸더래. 옷에다가. 어린 애기니까. 그러니까 토요토미 옷에 이렇게 오줌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신들 앞에서 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토요토미가. 이건 결례가 아니고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속된 말로 그냥 개무시한 거네. 개무시죠. 그래서 황윤길하고 김성일이 거기서 이제 막 서둘러 이제 빠져나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선조가 물어보죠. 어떻더냐, 인상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서인 황윤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눈빛이 반드시 저놈들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동인 김성일이 눈빛이 쥐더라 이렇게 해요. 쥐와 같은 인상이고 제가 볼 땐 저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반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쳐들어올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일단 선조는 뭐 알았다 그러고 내보내는데 그 징비록에 나오잖아요. 우리 그 유성룡 선생이 김성일한테 가서 물어본 거야. 같은 당이에요, 동인.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뭘 근거로 한 거야, 너? 진짜 안 쳐들어오냐? 그랬더니 읽으신 대로 저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황윤길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까지 같은 얘기를 하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오히려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성일이 정말 큰 실수를 한 건 맞으나 김성일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양병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과 쌀을 지금 백성들이 어려운데 어디서 그거를 가져올 것이며 성 쌓고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근데 그 예산 편성했다가 안 쳐들어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말이야.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백성들 어려운데 뭐 군량미 모집한다고 세금이라도 더 가져오면 이거 밀란이라도 벌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 무조건 김성일을 몰아세울 것만은 아니고 참 이때 상황이 이렇게 가슴 아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참고로 김성일 선생은 외란 도중에 정말 열심히 싸우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뭐 이렇게 시그널이 계속 오는데도 우리는 무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명나라가 어찌어찌 해주겠지. 뭐 외놈들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어. 이런 상황이었죠. 때가 1592년이었는데 여기는 부산성, 동래성 차례차례 그들에게 짓밟히고요. 그들이 올라오다가 이제 충주 전투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전투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전체 군대를 이리로 다 보내요.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들이 여기 있는 충주 탕금대에서 몰살을 당해.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니까 사람을 모았어. 그러니까 군적 가져와. 장부를 모아가지고 불렀더니 선비들이 왔는데 군적에 있는 붓을 들고 왔더래요. 읽으셨죠? 저 전쟁 나가기 싫어요. 글 공부하는 선비가 뭘 전쟁이에요? 하소연을 하는 자들. 관직에 있는 중인들도 안 나가겠다고 뭐 허겁지겁 나. 이뭐 완전히 뭐 오합지졸이네.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는 사실상 전멸됐고요. 여기서부터 일본이 한양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거의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던 시절에 그들은 거의 마라톤 수준으로 달려온 거죠.